바로 옆동에 사는 시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며 지낸다는 40대 여성 조 씨.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건 물론 때때마다 보양식이며 생필품도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최근엔 큰아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서 둘째와 셋째를 시가에 며칠 맡겨야 했는데 처음엔 호탕하게 그래 그러마 하셨던 시어머니. 그런데 수술 전날 갑자기 깜빡했던 일정이 생각났다며 아이들을 못 보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둘째랑 셋째를 낳을 때도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좀 맡아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래 알겠다 해놓고선 늘 이런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식 덕만 보려는 것 같아서 얄밉다는 시어머니. 한번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살해할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등등을 이유로 저희가 각색했다는 점 일부 말씀드립니다. 자, 시부모님과 바로 옆 동네 살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벌써 10년 넘게 살아왔다는 40대 여성의 이야기. 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네, 이게 사실 그래도 시간은 멀면 멀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좋게 잘 지내온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쌓인 게 터진 겁니다. 일단 사연자는 40대 여성 조모 씨인데요. 결혼 12년 차고요. 2살 터울씩 나는 9살, 7살, 5살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또 늦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부모님의 막내 아들 사랑이 지극해서 그 결혼 전부터 아이고 우리 성문이 나가면 집이 허전해서 어쩌나 그동안 우리 성문이가 우리 잘 챙겨왔는데 하시면서 가까이 있길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좀 받아들여서 신혼집을 그 시부모님 댁 바로 옆동으로 마련을 했고요. 멀리 나가 사시는 그 아주머님 또 시누이 대신해서 자주 드나들면서 이 시부모님을 돌봐왔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가까이 살면 그렇죠. 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겠어요. 뭐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면 뭐 한 번씩 보면 그만인데 옆에 살다가 보니까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나든다고 합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생필품 뭐 떨어진 게 없는지, 어디 고장난 건 없는지 신경 쓸 게 되게 많았다고 하고 심지어 시어머니 다쳤을 때도 병원 모셔가서 수발 내내 들었다고 하고요. 백내장 수술 받았을 때, 이석증 고생하실 때, 고혈압, 당뇨약 타는 거 다 이 조 씨의 몫인데 전복죽이나 뭐 장어, 삼계탕 등 보양식도 해드렸다고 합니다. 남편도 하긴 했지만 주된 어떤 역할은 여건상 이 조 씨가 다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모시고 사는 거네요, 교수님. 네, 뭐 너무 가까이 사니까 같이 산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사실은 그래도 또 시어머니께서 계셔서 너무 좋은 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2살 터울에 애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애들이 어렸을 때는 결혼 초기만 해도 너무 이제 급하게 회사 다니다가 너무 아이를 누가 돌봐야 되면 그 뭐 시터 아줌마를 구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내가 있는데 왜 사람을 구하니?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시원시원하고 호탕하셔서 조금도 막 그냥 뭐 미안해 막 쭈피쭈피 하면서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몇 시간씩 아이들 돌봐주시는 건 또 잘 봐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고마워서 더 잘 챙겨드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 시터 쓰려고 딱 했더니 얘 무슨 쓸데없이 그냥 공돈을 쓰냐, 내가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분위기 참 좋은데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단이 한번 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조 씨하고 남편하고 이제 맞벌이 부부였는데 첫째가 좀 병치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첫째를 데리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애를 좀 돌봐야겠다 해서 본인은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째가 문제는 수술을 받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으면 그 둘째, 7살, 5살, 셋째 이 아이들을 뭐 일단은 뭐 돌보는 것도 그렇고 픽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남편은 또 절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바쁜 시점이라 그러니까 퇴근을 빨리 할 수도 없고 휴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아, 그래 시어머니한테 부탁해봐야지. 당연하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딱 이제 둘째, 셋째 픽업하고 한 2박 3일만 애들 좀 돌볼 수 있나요? 하니까 호탕하시잖아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이고 내가 해줘야지. 했는데 수술 전날 아이고 내가 오래전에 잡아놓은 약속을 깜빡했네. 내일 내가 애들 못 봐주겠다.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아, 세상에 둘째, 셋째 봐달라고 딱 처음 부탁했을 때는 아이 당연하지 내가 해야지 호연지기 팍 보여주시다가 막상 당일 딱 되니까 아차 깜빡해. 아, 이거는
아, 좀 그런데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차라리 안 된다고 하셨으면 그러니까. 그 대신 봐줄 사람이라도 좀 일찌감치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날 저녁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다가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요. 첫째 수술실 들여보내 놓고 수술하는 동안 이 조 씨가 직접 둘째, 셋째를 픽업해 와서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첫째 수술하고 나왔을 때 간이 침대에서 애들을 데리고 다닥다닥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아이고. 물론 뭐 아이들이 어리고 몸이 작기는 해도 불편하잖아요. 자꾸 굴러떨어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 첫째 수술 경과가 좋아서 예정보다 하루 먼저 퇴원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 애 셋을 데리고 병원에서 주무신다. 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요. 그런데다가 사실 첫째가 수술하는 동안 옆에 있어줘도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나가가지고 둘째 챙기고 셋째 챙기고 걔네도 데리고 와서 수술한 첫째랑 같이 돌보는 게 병원에서 이게 사실 거의 비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너무 기진맥진하고 힘든데 그때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미안하니까 얘 애들 데리고 외식하자 그러신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기운도 빠지고 그다음에 기분도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못 가겠다고 너무 컨디션이 나쁘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러면은 우리 언니네 가자. 그 이모님이 또 근처에 사셨다고 합니다. 언니네 가자 하면서 첫째는 그냥 니네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둘째 셋째만 데려고 가서 언니네 집에서 밥 먹자. 언니가 너 고생했다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더라. 막 이러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안 갔는데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는 거가 아니라 이런 큰일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이 태도가 너무 싫었고 다행히 남편도 이번에는 같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도 역시 이모님 댁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도대체 남편은 어디 갔길래 그냥 등장을 안 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뭐가 됐든 당신이 먼저 이제 약속을 하셨다가 펑크를 내셨잖아요. 그럼 아무리 뭐 며느리고 뭐고 해도 사과는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딱 한 번이었으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게 문제입니다. 여기가 애가 셋이잖아요. 이제 둘째 임신을 딱 했을 때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제 조리원에 있을 때 첫째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때도 아유 내가 우리 집으로 보내 내가 다 봐줄게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만 믿고 있었어요. 또 출산할 때쯤 이제 아이 맡겨야 되니까 시가에 딱 가니까 웬 대형 캐리어가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어허.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다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저기 칠순기념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어. 근데 그게 딱 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시기랑 겹치는 겁니다. 첫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어떻게 해요? 첫째는 어떻게든 또 이쪽에서 같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셋째 낳을 때, 둘째 낳을 때 저 시어머니가 또 너무 급박하게 해서 저러셨나 생각을 해서 훨씬 전에 예정을 맞춰서 어머니 일정을 딱 물어봤더니 이번에 내가 또 무조건 봐주지. 근데 이제 문제는 가보니까 시아버지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잡아놔가지고 시부모님이 한 달 넘게 모텔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을 또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런 큰일이 터져서 아이들을 좀 길게 맡기거나 해야 될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이번엔 진짜 열이 받은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정도면 거의 허언증 아니에요?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 둘째, 셋째 조리원은 뭐 그래도 부탁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첫째 아이가 지금 병원에 아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때 남편도 지금 화가 상당히 났다고 합니다. 10년 가까이 이렇게 잘 모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셨는데 어머니는 아버님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자식 덕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얄미웠다라고 합니다. 평소 이제 어머니라면 뭐 끔찍했다 해요 남편이. 그렇지 이번만은 참을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최근에 이사 고민을 했는데 확 이사 가버릴까? 아이고야. 라고 또 먼저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 남편도 지금 막 임계점을 막 넘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말로만 시원시원한 시어머니 역할의 우리 박상희 교수. 자, 지금 눈에서 막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며느리 역할의 이자연 기자. 자, 오늘도 별별 상담소 별별 극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어머니,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된다, 힘들면 힘들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 마음은 하고 싶지. 근데 상황이 안 따라줬잖니. 그리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뭘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종이를 어디에 뒀는지 내가 다 잊어버린다니까.
아니 이번에 우리 지훈이 수술한 거 그걸 어떻게 깜빡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깜빡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지훈 아빠랑 저 너무 서운했어요. 애 셋 때리고 그 손바닥만한 병원 침대에서 저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쩜 수술 전날 그렇게 취소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건 나도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나 때문에 모임 날짜를 바꿨는데 어떻게 또 날짜를 옮기겠니? 그리고 그날 맞춰서 외국에서 들어온 친구도 있었어. 아니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안 된다, 어렵다고만 하셨어도 저희도 미리 대안을 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희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뒷감당 다 제 몫이라고요. 얘, 애들 셋 낳아 키우는 건 니들이지. 그거 내가 좀 안 도와줬다고 이렇게 시애미한테 달래들어서 이렇게 화낼 일이니 이게? 가까이 살면서 내가 니들 덕본 게 있기는 하지만 나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한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발을 싹 빼는 이 시어머니 너무 얄미운데 어떡하죠? 자, 이 부부는 지금이라도 멀리 좀 이사를 하고 싶답니다. 심지어 남편까지. 자, 거의 손절하고 싶은 마음인 건데,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일종의 밸런스 게임인데, 자, 평소에 아주 까칠하고 어려워. 너무 바늘방석이야. 눈치 보기 바빠. 그런 시어머니인데 결정적인 순간 딱 나서서 야, 일주일이면 되냐 하면서 애 봐주는 츤데레 시어머니랑 평소에 지금처럼 막 딸처럼 진짜 시어머니인데도 진짜 우리 친정엄마보다 더 다정다감하고 너무 편해. 뭐 해달라고 하면 다 오케이야.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면 어머머머머머 야 나 깜빡했다 얘 막 발 싹 빼는 얄미운 시어머니. 자, 네 분께 묻겠습니다. 자, 어떤 거 일단 츤데레 시어머니 손. 얄미운 시애미 손. 자 그러면은 얄미운 시어머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뭐 밸런스 게임이네. 그런데 저 요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딱 큰 사건이 있긴 한데 저는 진짜 어머니 말을 믿고 싶거든요. 어머니 말씀을.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주 사랑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짓말 아닐 거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해주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꼭 이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 또 이제껏 또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잘 살았는데 요 일 하나로 모든 것을 또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일단은 이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집에 잘 못 있는 막 돌아다녀야 되는 동창회도 가야 되고 해외도 가야 되고 그리고 막 사람 좋아서 무조건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막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 그냥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일단 마음은 열려 있고 항상 뭘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냥 진득하게 집에서 뭘 며칠 동안 해야지는 건 못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좀 차라리 피하면서 보통 때 마음 편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자, 평소에 너무 싫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져주는 시어머니, 츤데레. 일단 지금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커지면 실망감은 더 커지는 법인데 일단 내가 좀 힘들어도 정말 중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러면 고마움과 그 감사함이 10배로 늘어요. 그리고 그게 훨씬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츤데레 시어머니가 훨씬 낫죠. 네,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하루나미다님, 그냥 말만 오케이 해놓고 인중에도 안중에도 안 두는 거네요 하셨습니다. 노우리님, 한두 번 아닌 거 보니까 이거 고의가 깔려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양지은님, 이거 봉투 달라는 뜻 아니실까요? 하셨고요. 양양이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어머니 병원 가실 때 모시고 간다고 했다가 펑크 내보세요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